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의 영어 정체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영어 정체기 이게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녀의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영상을 주목하시면 도움될 만한 팁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인풋 받는 대로 아마 쑥쑥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면서 정말 실력이 착착착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일정한 궤도 정도에 올라서면요, 아이들이 한 번씩 정체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정체기가 언제 오냐면요, 바로 파닉스가 끝난 직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제 정체기가 오냐면 리딩 레벨로 따져봤을 때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의 책을 읽을 때가 가장 많은 정체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점대의 책을 읽을 때 그때 3점으로 점프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 기간에 정체기가 한번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3점, 4점 사이에서 5점대 넘어갈 때 그때가 또 정체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영어는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보면은 가속도를 붙여서 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아실 거예요.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영어 정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리딩 레벨이 1.5였어요. 근데 올해도 1.5고요. 컨디션이 좋으면 2.0까지도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작년에 3.5였는데 올해는 왠지 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3점대, 4점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책 읽는 수준이 뭔가 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고 현재 읽는 것조차 유지하기도 버겁다고 느낄 때 그때가 아마 또 영어 정체기를 경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체감적으로 언제 우리 아이가 영어 정체기인가 라고 느끼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본 다음입니다. 보통요, 학원 레벨 테스트는요, 실제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실력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학원에 어떤 좋은 레벨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거기서 아이가 합격을 하면 더 좋겠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정체기를 느낄 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 정체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뭐냐? 현재 정체기가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구나. 또 한 번의 점프의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체기라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지속적인 어떤 인풋이 없다고 한다면요. 자, 그럼 이 정체기를 극복한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 실력이 점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서요,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바쁘진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아이가 가장 집중 공략해야 할 학습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을 우리 아이가 사교육도 많이 하고 엄마표도 많이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다가 우리 애가 영어 레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배웠던 책, 작년에 어느 학원에서 배웠던 교재를 지금은 그것도 잘 못 읽는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을 때,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다른 거 말고 영어에 집중해야 돼. 빨리 영어 실력을 올려야 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영어 정책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학년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도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영어 공부를 조금 박차를 가해서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년이기 때문이거든요. 초등 저학년인데 영어 정체기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 아이의 한글 실력, 즉 모국어 실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애는 4점대 책을 읽어요 라고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미국 초등학생 기준으로 4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책을 이해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특히 어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보통 평범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레벨을 올린 경우, 그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4점대 책을 읽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허세가 조금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해리포터 책을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마 술술술 잘 읽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라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잘할 수 있을까요? 읽을 수는 있는데 해석은 조금 어렵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영어책을 줄줄줄 읽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독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정말 제대로 책을 읽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서책으로 보통 영어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쌍둥이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페어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같은 거예요. 같은 원서를 또 번역본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2학년이라고 칩시다. 2학년 아이가 이렇게 원서를 읽어요.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글밥이 좀 많죠.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줄줄줄 읽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 잘하는구나. 지금 4점대 책을 잘 읽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영어책을 읽고 있는데 한글책 수준이 270페이지 정도 되는 바로 이 책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 책을 읽는 지금 그 현실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상해요. 우리 아이는 이거 책 읽고요. AR 퀴즈도 잘 풀고요. 보케블러리 숙제도 잘 하고요. 국립포터도 굉장히 잘 썼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왠 줄 아세요? AR 사실 퀴즈는요. 추론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사실적 독해가 가능하고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고 추론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고 또 보케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사실 이 책에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충분히 문제를 잘 풀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북리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스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봐요. 앞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써야지. 중간에는 책을 찾아보고 이 내용을 써야지. 우리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여기 나온 내용을 이제 단어를 조금 바꿔가든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북리포트를 요약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를 보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해요, 영어책을 읽어요, 이렇게 이 책을 다 이해했어요 라고 판단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아이의 한글책 수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270페이지 되는 이런 소설들을 만약에 충분히 소화하고 정말 줄줄줄 읽을 수 있다면 이 책 이해하는 거 맞을 확률이 높죠.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내 아이가 영어 정체기다. 특히 리딩에서 정체기가 왔다. 그럼 반드시 한글책 수준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국어는요. 절대 모국어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이는요. 한글책은 수준이 높진 않은데 영어책은 정말 잘 읽어요.
그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만 할 수 있는 말인 거 아시죠?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중학교 학부모님들 어떠세요? 동의 못하실걸요? 그쵸? 뭐냐면 모국어의 수준이 우선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모국어 수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물론 정답이긴 한데 굉장히 막막하죠. 그리고 설령 우리 아이가 한글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읽었는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해 문제집 푸는 거 도움 됩니다. 이럴 때 좀 도움 되는 문제집들을 몇 개 소개해 볼게요. 독해력 비타민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되게 좋은 문제고, 제가 이거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집을 한번 구성을 보면요. 이건 1단계는 지금 현재 1학년 거긴 한데, 지문이 나오고요. 이 지문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집의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에 의도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는 우리 아이가 핵심어를 알고 있느냐? 2번 문제는 우리 아이가 추론이 가능하느냐? 3번 문제는 뭐 내용 파악이 가능하느냐? 4번 문제는 그다음에 또 추론이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문제의 유형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오답 나오는 것이 어느 파트가 많은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추론을 좀 어려워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주제 찾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국어 독해 문제집에서 아이가 부족한 영역은요. 영어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딩 우리 문제집 있죠. 그 문제집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낸 이런 독해 문제집에서 주제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틀린다면 그런 영어 문제에서도 주제를 묻는 문제를 많이 틀리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어에서도 문제를 푸는 유형, 방법, 스킬 이런 것들을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독해력 비타민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조금 더 쉬운 이런 초능력, 국어, 독해 같은 이런 문제집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풀어봐도 좋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뭐 리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독해를 먼저 보세요 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국어 교과 문제집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독해 문제집만 푸는 거는 좀 버거워해요 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국어 교과 문제집을 충실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의 유형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스킬 또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영어 정체기가 왔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잘 못 듣는 건 아닌지. 처음에 우리 아이가 영어 배울 때는요.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갈수록 어때요? 우리는 듣기보다 reading, 즉 읽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책, 그리고 그 레벨의 높은 책들 이런 것들. 좀 그런 쪽을 초점을 많이 맞추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듣기입니다. 듣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